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정보 리스트를 담다 광주리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 이제는 익숙하죠? 오늘은 이만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봤는데 아직도 소개해드릴 내용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은 첫 소식으로 건강과 관련된 보건 의료 분야 제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들은 특히 와닿으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새로 생겼고 또 바뀌었는지 들어볼까요? 네, 광주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그리고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기저귀 값이나 분유 값도 만만치 않지만 그죠. 이게 없어지는 속도가 순식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쌍둥이 출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그리고 약제비는 20만 원까지, 배아 동결비는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또 찾아오지 않아서 그렇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아주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무료 접종의 종류도 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A형 간염 고위험군 대상으로 무료 접종 소식이 있는데요. 간 질환자나 간경변 환자 등 A형 간염 고위험군 대상자라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올해 광주시는 6개월 간격으로 총 2번 A형 간염 무료 접종을 지원해드리고요. 이 밖에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풍진 무료 접종까지 실시한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 노동 분야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은 고용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시간을 쪼개서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제도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비정규직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우리가 요즘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 이런 비정규직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정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처럼 도로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분들에게 휴식 시간이 사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마땅히 쉴 공간이 없었는데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개소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짧은 시간이라도 좀 몸을 녹일 곳이 정말 절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들어올 때마다 화색이 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쉼터 얘기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이동 노동자 쉼터가 경기도에서 4개시에 개소를 하는데요. 4개시 중에 바로 광주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1월 20일에 경안동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 쉼터는 말 그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쉼터에서 법률이나 건강 상담과 같은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네, 요즘은 일할 맛이 나는 환경도 중요한데요. 감정노동자나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 분들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해드리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배려 정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세심한 복지를 기대해보면서 이번에는 교통 분야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동차 번호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8자리로 바뀌었는데요. 올해는 디자인에도 몇 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하네요. 태극 문양이 들어간 홀로그램이 적용이 되고 또 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필름으로 번호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버스 요금 인상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내는 입장은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청소년만큼은 교통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비를 지원해드린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청소년에게도 좋지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네,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이 해당되고요.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 화폐로 교통비를 환급받게 됩니다. 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4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이죠. 세계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남한산성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요. 건복리 주차장에 공중 화장실을 세울 예정입니다. 또 이외에도 남한산성 내 상가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50% 할인 제도도 시행한다고 하네요. 뭐 남한산성만 딱 둘러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주차요금 할인을 위해서라도 다른 곳 말고 남한산성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차와 상가 이용을 결합한 정책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죠? 이 밖에도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남한산성을 둘러보도록 탐방로도 새롭게 포장 작업을 하고요. 하천 조성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고로 산과 물이 어우러지면 절경이라고 하는데 또 절경하면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남한산성 둘러보시고 맛있는 밥도 드셔서 반값 할인 혜택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서 이만아 기자와 함께 3편에 걸쳐서 꼼꼼히 알아봤는데요. 많은 내용을 짧고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